유기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법 조문을 보시죠. 271조 유기.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한다. 자, 227조 영아 유기, 273조 학대 한번 보실까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그리고 275조 유기 등 치사상죄가 있고요. 자, 다시 교재로 넘어오시겠습니다. 유기하면 방치 케이스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부작위범에서 배웠습니다. 부작위범 유기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유기란 무엇이냐? 유기란 보호 의무 있는 자가 주체가 되는 거죠. 유기죄의 주체. 보호 의무 있는 자가 요부조자, 도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옮긴다. 자기에 의한 거죠. 그대로 두는 것, 부작위죠. 이와 같은 유기 행위가 있으면 바로 기수입니다.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법이고라는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유기 행위가 있으면 바로 기수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유기를 했어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뒤에서 본 거죠. 누가 구조해주나 안 구조해주나. 만약에 타인이 구조치 않으면 스스로 구조해줘야지. 아무도 구조 안 해주면 내가 구조해줘야지 라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유기 행위가 있으면 바로 기수기 때문에 그 기수에는 영향 없다라는 거죠. 유기의 고의로 유기해요. 유기죄입니다. 살인이나 상해의 고의로 유기하면 살인죄나 상해죄가 되죠. 고의를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의 확정. 유기의 고의란 무엇이냐? 보호 의무 존재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태한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강간치상의 범행자가 그 범행으로 실신한 피해자를 이미 실신했어요.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했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 구성한다. 별도의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데 왜일까요? 강간치상죄가 인정됨으로써 신체안전보호법익의 침해를 이미 평가받았기 때문이에요. 신체안전의 보호법익 침해를 이미 평가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호 의무 있는 자란 누구이냐? 유기죄의 주체, 보호 의무 있는 자란 조문에서 보셨죠? 법률상, 계약상 보호 의무 있는 자로 한정된다. 진정신분범이죠. 각주 154번 보시죠. 사무관리 안 되고 관습, 조리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271조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라고만 규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작위범의 보증인 의무와는 다르죠. 부작위범의 보증인 의무는 조리 등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럼 법률상 보호 의무란 법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로교통법 54조의 구호조치 의무 같은 게 있겠고, 판례 법률상 보호 의무에는 민법상 부부 부양 의무가 포함되며 나아가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사실혼 관계에도 긍정하여야 하지만 단순한 동거, 내연 등만으로는 부족하다. 자, 다음 페이지. 계약상 보호 의무는 무엇이냐? 관련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만취한 자를 주점 내 방치하여 사망했다. 그러면 계약상 부조 의무에 따른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그 형식 불문합니다. 명시든 묵시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기와 학대죄가 같은 장에 있었죠. 학대죄 참고로 한번 보시죠.
273조의 학대죄의 학대란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 차별 대우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다. 장장 8년에 걸친 성관계 행위만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딸을 8년 동안 성놀이개로 이용한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즉 생명 신체 안전을 위태롭게 할 정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학대가 되려면 생명 신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 즉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유기죄와 학대죄를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